코스피 지수는 2%, 코스닥은 4%대 하락세를 보이며 10시 반 구간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증시가 개장됐는데요. 중국 역시도 하락세로 출발됐습니다. 1.48%, 1.5% 가까운 하락세 보이며 3,609포인트로 이 시장이 출발되는 모습인데 상해 종합지수 일단 새로운 저항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3,500선입니다. 과연 오늘장 마감까지 3,500선을 지켜내는지 여부에 좀 초점 맞춰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국내 증시 역시도 불안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정말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실 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료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객관적으로 시장 보셔야겠죠.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스타 김정엽, 백연상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종목 상담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의 전문가가 정말 열심히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을 해드리겠지만 참고하시되 결국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 많이 아프시죠? 아우, 네. 진짜. 하루하루가 네.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삼성증권은요, 나 이게 몇 년 됐어요. 아, 그러세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되시나요? 67,300원이네요. 나이가 어렵게 저기 할 때는 66,300원이라 그랬더니 67,300원인데. 네, 67,300원에 비중은 네, 어느 정도? 40%인데. 40% 정도요? 네, 이걸 본전은 왔었는데 몇 년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본전은 그렇다 싶어서 한 69,000원 오면 매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반은. 네네. 그랬는데 그때 못 오고 그때 그 68,300원 갖다가 흘러내린 게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휴, 네, 얼마나 또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저 지수가 하락세 보이면서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 정말 몇 년 동안 마음고생 시켰던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려야겠죠.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어떨까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살짝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중장기 보유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백연상 전문가는 반등시 비중 축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백연상 전문가님은 일단은 반등시 비중 축소를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보유의 의견을 주신 김정엽 전문가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하시는 게 좀 의미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하신다면 좀 희망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그 상담을 문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가격대면은 지금 매도를 하라고 하셔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지 못하실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하락장에서 지금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발표돼서 8년 만에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근데 반등을 못하면서 다시 밀려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전략은 손절가는 지키되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반등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2분기 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증권시장 쪽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업종 자체에 뭐 긍정적인 흐름 이런 점들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 자체도 이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 또한 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손절가는 지키되 뭐 이게 목표가는 이제 원금 회복하는 데까지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치를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는 저점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나오면서 지지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서는 수급 자체가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다시 되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긍정적인 흐름이 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털 실적 내용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거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뭐 다시 강하게 상승 랠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좋으시니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는 일단 손절가 라인은 42,000원. 이 라인은 마지막 지지선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인 67,500원대까지 조금 조급하신 건 알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던 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두세 달은 좀 넉넉하게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연 몇 달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여왔는데 사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수가 반등을 준다면 오히려 반등폭을 좀 키워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42,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죠. 67,000원까지 한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제시가 됐습니다. 반대로 비중을 좀 줄여보자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먼저 걱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지수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증권주 역시나 뭐 이에 따른 조정이 당연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증권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 뭐 증권주 중에서도 증권업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증권주뿐만이 아니죠. 지금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방산주를 제외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렇죠. 지금 뭐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삼성증권 기술적인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자, 앞전 상황에서 보시게 되자면 1차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상승세 이후에 보시게 뭐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추세 저항대로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만큼 상단 부근에서 어떻습니까? 매물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매물 압박이 있다 보니까 뭐 모멘텀들이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뭐 조정세가 길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자, 중기적인 추세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중기적인 추세를 보시게 되자면 차트 하단 상황이죠. 하단의 추세 지지라인을 이탈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탈을 한 상황에서 거래량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거래량은 그닥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는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반등시마다 조금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냐. 네,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상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월봉 상황에서 1차적으로 단기정배열 구간을 만들어졌었고요. 자, 단기정배열 이후에 주가 눌림목 상황, 눌려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하단 구간이죠. 24월선은 이탈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홀딩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하단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 자체입니다. 이 구간 41,200원 구간. 자, 이 구간은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자,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상단 구간 뭐 48,500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많이 줄여주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중장기적 이탈선을 좀 이미 이탈해버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증권주 내에서는 그래도 삼성증권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7,500원, 48,000원 근처까지 움직임을 보자. 다만 손절가 41,200원으로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만 잘 이탈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랜 기간
주간 좀 마음고생 하셨다고 하는데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종목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님의 또 종목 고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힘든 시장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마음이 네. 아파요. 아유, 진짜 다들 지금 막 네. 마음 많이 아프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답답한데 시청자님이라면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떤 종목 저희가 좀 봐드리면 좋을까요? 예, 계룡건설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한 30%. 네, 매수 가격은요? 12,000원 정도. 아, 12,000원대 사셨군요. 최근 12,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내려오면서 9,300원까지 네. 밀려난 상황인 것 같은데, 건설주 들고 계시면서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네. 전략 세워드릴게요. 예. 네, 두 분의 전문가 과연 계룡건설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줬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반등시 매도, 그리고 백연상 전문가는 반등시 비중 축소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반등시 매도 의견 주신 김정엽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2,000원대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건설업종 자체가 최근 처서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계룡건설은 뭐 시가총액이 850억 규모의 뭐 소규모 건설회사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건설업종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유가 여파로 이제 뭐 플랜트 사업 부분에서 이제 적자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계룡건설은 좀 수급 자체를 보면은 일단 기관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뭐 이미 뭐 소외된 종목이다. 그리고 뭐 관심 자체를 받지 못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앞으로 보는 전망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들을 다 떠안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들어가지고 이제 수주 계약들이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좋은 뉴스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소외된 종목이고 외국인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물량들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차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하락 추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목하셔야 될 점이 이제 5일 이평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5일 하락 추세가 이어진 다음에 소폭의 반등.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살짝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잠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재반등 후에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바로 다시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제 두세 번, 네 번 이렇게 보이다가 지금은 아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지만은 이제 반등 시에 뭐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보다는 이제 손절가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이제 쌍봉형 패턴이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손절가 라인을 전 저점대인 이제 8,700원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저항대가 형성이 됐던 부분이죠. 이제 1,500원까지 보시고 좀 욕심 없이 깔끔하게 털고 나오시는 쪽이 좀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건설 업종 자체도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오히려 좀 줄이시면서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전략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1,500원 정도, 손절가는 8,700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 백연상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한동안은 그래도 정부의 좀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게 바로 건설 업종이었는데 네. 이마저도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룡 이 건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건설주들 자체 뭐 계속해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계속 받았었는데 정부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더니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계룡건설 자체는 일단 뭐 기성 수주 물량들, 저가로 수주를 했었던 물량들이 하나둘씩 이제는 정리가 되는 부분들, 새로운 신규 수주 물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건설 단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업적인 내용들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더라도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역시나 계룡건설도 이에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코스피 코스닥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룡건설 자체는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저가 부분 정확하게 지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도달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절 라인을 지키시고 반등시마다 비중만 살짝 줄여주신다면 어느 정도 뭐 손실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계룡건설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뭐 기술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요즘 대부분의 종목들이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동평균선 역배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눌려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계룡건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면은 정확하게 저가 라인을 지지하고 나서 양봉이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월봉 상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월봉 상황에서도 역시나 바닥과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룡건설은 이 정도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 추세보다는 반등 쪽으로 조금 조심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손절 라인 알려드릴게요. 자, 하단 구간. 자, 일봉상 하단 구간 손절 라인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950원 정도. 자, 이 정도 손절 라인 8,950원 잡으시고요. 네. 자, 반등시마다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좀 줄여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룡건설 반등이 좀 기대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950원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양봉이 아주 의미 있다고 하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목표가 1,400원 보시면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까? 예, 그래도 네. 많이 궁금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나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은 있나 그랬는데 다행히 조금은 희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전화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또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가장 좀 걱정돼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휴대폰 끝자리 2553 사용하시는 시청자님께서 서울반도체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8,000원 정도시고요. 비중도 60%로 적지는 않으십니다. 결혼 자금으로 투자했는데 너무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이 말이 더 마음이 좀 아파집니다. 지금 당장 또 필요하실 돈이실 것 같은데 백현상 전문가님 좀 꼼꼼하게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000원대까지도 6%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어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큰 고민이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도 조금 고민입니다. 결혼자금을 투자를 하셨다 그랬었는데 일단 종목 자체가 너무 낙폭을 키우지 않았냐. 네, 이렇게 보시는 면들이 있죠. 일단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LED 사업자 업황 쪽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법을 이렇게 나와준다면 서울반도체 역시나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정부 정책들이죠. 정부 정책들 가로등 사업들 살펴보시게 되면 예전에 백열등 그리고 형광등에서 서서히 LED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부에서 화끈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서울반도체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역배열로 주가 이동평균선 역배열로 하락 중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마이너스 6%가 넘는 이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서울 반도체도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월봉 차트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큰 그림으로 살펴보시게 되자면, 자, 주가 이렇게 조정폭은 8,9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열려져 있다. 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낙폭이 커지기 전에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물량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확하게 손절가, 네, 손절가 의미 있는 손절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미 있는 손절가 드리게 되자면 일단 하단 구간 8,970원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 손절가 잡아보시고요. 자,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가시라. 정확하게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상심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 그래도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차라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일단 14,000원대 이미 이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비중은 좀 조절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상담은 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님. 네. 이런 시장에는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들 손 놓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시장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을 텐데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은 산도 높다. 지금 우리 시장에는 악재란 악재는 지금 다 터졌습니다. 뭐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조금 더 버티고 기다리면은 이제 높은 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반등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변동성이 지금 많이 확대된 구간에서 조금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좀 침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연상 전문가님, 오늘 네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 다들 안 좋은 거는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수요일날 나왔을 때죠. 절대 관망이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글자로 요약을 해보자면 경거망동. 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시장 자체가 낙폭이 과대하다 보면 그에 따른 반등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기 반등을 노려보신다면 경거망동을 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때로는 관망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거망동 하지 말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두 가지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는요,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예비치가 47.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47.8에서 예상치 48.2마저도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했고요. 일단 주가는 낙폭을 조금은 줄이며 1.25%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인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오후 5시경 도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따른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무엇보다도 일단은 최대한 관망하시면서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